안녕하세요. 스타일구 임광목 대표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지금 시간은요, 아침 6시 15분 개장전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틀 전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좀 드리고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틀 만에 오늘 또 카메라를 킨 이유는 좀 더 보충 설명,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었었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시장이 한 6주, 7주 거의 뭐 2달에 가까운 답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고, 그게 이제 어떤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난주 목요일 날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왜냐면 그 옵션 만기일 구도상 아무리 봐도 2달에 가까운 그 답보 장세는 역시 그 스트랭글 또는 숏 스트레들 양매도 장세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옵션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답보세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역시 지난주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화요일날 제가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천년만년 증시라는 것이 계속 답보할 수는 없다. 그 답보를 할 때는 그게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변동성을 잉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제 변곡이 되는 그 지점이 지난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시장의 모양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거나 이번 주 들어서 그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계속 지지했던 3,100이 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물론 이제 그 낙폭을 만회를 어느 정도 일정 폭 줄여서 거의 2%대 이상이 폭락했다가 2%대 이상이 폭락을 했다가 많이 낙폭을 줄여서 그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의 저점이 기존의 최근 저점이었던 코스피 3,100이 무너졌다, 이탈했다, 이런 데 있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지금 조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일단 그 새벽 시간에 21선까지 추가 조정이 나왔고, 또 이제 미국도 21선에서 이제 꼬리를 만들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세력의 의도 때문이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정황을 가지고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화요일 날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만약에 거시 환경에 있어서 큰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이런저런 조정의 분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아주 좋은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그 해석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추스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자, 그 첫 번째 부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동이 뭐 지난번에 이란이 사실상 그 전쟁에서 승복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 그 시진핑이 적어도 자기 임기 중에는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회담을 한 이후에 어제 이제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가장 큰 지정학적인 리스크, 우리 이제 한국 빼고요, 3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 평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중국이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대만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거를 확약을 한다라면은, 또 우리 그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이런 것들도 어떤 협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그 지정학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그 거시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과정은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삐그덕거릴지 모른다. 어떻게 그 삐떡거릴지 모른다. 삐걱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순간에는 악재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젤렌스키가 그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를 만나고 나온 다음에 그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중간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토 북대서양 그 나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회담이 나오자마자 그 트럼프는 뭐 푸틴이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기면은 종전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젤렌스키를 설득을 한 것 같은데 나토에서는 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에요. 뭐 영토에게는 한 바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젤렌스키 역시 그 영토에 대한 거는 미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문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정말로 그 돈바스를 넘기면서 푸틴이 종전 선언을 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근거 없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또 근거 없이 젤렌스키가 미국까지 달려갔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돈바스라고 하는 그 큰 덩어리를 그러면은 왜 그동안에는 이렇게 무력하게 넘겨줄 거였으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나토 가입을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또는 크림반도 그 예전에 그 러시아에 병합이 됐던 크림반도를 반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크라이나는 지금 3년 동안 전쟁하고 나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원래 있었던 그 돈바스 그 조건을 넘기는 거 러시아에 넘기는 거 돈바스는 친러적인 그 자치 영토니까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영토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뭐하러 그동안에 저항을 했었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그 정치라는 것은 그 마쿠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더 많으니까 마쿠에서 뭐 어떤 그 새로운 그 전쟁들이 종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요. 또 이제 그게 이제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그 거시 환경에 있어서의 증시의 글로벌 증시의 엔탈피 또는 에너지 이런 것들 모멘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 좋은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힌트로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지난주에 중국하고 일본이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중국하고 일본이 작년의 고점을 넘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거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전 세계적인 증시가 체계적인 위험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저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중국하고 일본이 일단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어쨌든 지금 거시 환경이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나 보다. 이 정도는 우리가 힌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오늘 21일, 22일 미국의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사실 잭슨홀 미팅이 한 10년 정도에는 아무런 반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향이 없었다가 이제 작년에 큰 좀 반향이 있었었죠. 왜냐면은 작년에 사실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작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막 이런 걸로 그때 또 주가 막 급락하고 이런 일이 있었었잖아요. 작년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그 잭슨홀 미팅이 주목을 받았겠죠. 근데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9월 달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이제 암시가 있었었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미국이 이제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달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잭슨홀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상반기 포함해서 지금까지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연준을 좀 압박을 했었었는데 그 연준에서는 파월이 좀 맞서는 그런 구도로 해서 금리 인하 할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상반기까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교체가 됐고 그 친트럼프적인 비둘기파적인 위원들로 교체가 됐고 또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또 지난주에 그 미국 CPI도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으니까 또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오늘 내일 잭슨홀에서 어떤 암시가 있다라면은 시장이 좀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있다. 여기 여러분들이 그 이제 가능성을 두고 주가가 너무 낮은 상태라면은요, 뭐 가능성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펀더멘탈 보고 사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상당히 낮은 주가는 아니니까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 또는 안 좋은 또 악재로 변질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 한국이 일단 그 전저점 장중에 전저점이 이탈이 되는 3100이 무너지면서 3080. 3080이 무너지면은요, 그래서 그 한 번 또 지지가 남아있는 데가 3040선이 지지가 남아있고, 또 이제 마디지수 3000선 남아있는데, 근데 3000선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 제가 저번에 그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버스 제가 인버스 계속 그 이제 풀지 말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번 주에 나온 변동성에 대비가 됐겠죠. 자, 그런데 인버스의 그 각도를 봤을 때 3040까지는 1차적으로 열려 있고 또 거기가 뚫리게 되면은 인버스 가격으로 4,000원. 인버스가 지금 3,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인버스 가격으로 4,000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는 열려있는 그래프, 금융상품은 그래프를 그려가니까 인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그 금융상품의 차트를 봤을 때 그런 기술적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거는 여러 가지 거시적인 상황이 악화가 되고 갑자기 지금 기대하고 있던 좋은 시나리오들 잭슨홀 뭐 그 전쟁 종식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라면 그 가능성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 양쪽을 다 보셔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요, 잘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뭐 6월달 이후에 굉장히 낙관론으로 인해서 뭐 증권주가 올라가고 또 저기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 방산, 원자력 뭐 이런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사실 어제 이번 주에 조방원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지수가 올랐음에도 사실상 자기들이 물려 있었던 거 일부 회복 과정 중에 또는 중간에 또 올라타고 저도 주말에 사람들 만나보니까 또 코스피 2400, 2300 이럴 때는 아유 빨리빨리 사세요 이렇게 해도 외면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코스피 3200 되니까 주식 투자 또 막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어리석은 투자의 행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미국 증시가 21선을 지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지금 분위기가 샘 울트먼인가요? 그 AI 그 오픈 AI 그 CEO 스스로가 그 AI에 대한 좀 거품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에서 며칠 전에요. 그 소프트뱅크에서 그 인텔에 투자를 했어요. 인텔 주가가 너무 낮았는데 인텔에 투자를 하고 인텔이 이제 주가가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다고 해봤자 아직 제일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역시 인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블 기술주들 있죠. 그 벤처 닷컴 수준의 버블 수준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은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거시 환경 그 다음에 금리 변수 이런 것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